공부할 때도 많이 도움을 주어서요. 전 과목 성적이 같이 올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지금 한우리 광고를 좀 찍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로 읽고 쓰고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식이 있었으면 딴 거 다 제치고 한우리부터 시켰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광고 모델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광고 모델 재계약한데도 이 얘기는 여기저기 다 하고 다닐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영순이 공부법, 한우리 독서 토론 논술. 네, 그 다음 영상도 짧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엄마? 맞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하늘이부터 시작해. 하늘이? 여긴 지금 논서들 잘하는 애들이 상위권을 휩쓸고 있어.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하늘을 시키지 않은 엄마들이 아주 그냥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잊지 마. 하늘이가 영순이야. 영순이. 영순이 공부법, 한우리 독서 토론 논술.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에 한우리 슬로건이 영순이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이제 변하는 교육 방향 때문에 요즘 마음이 편할 날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미래 교육을 대비하는데 도움을 좀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2024년 한우리 교재 간담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바쁜 시간 쪼개서 접속을 해주시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은요, 되는데, 1부에서는 요즘 뜨거운 관심사인 2028 대입 개편, 그것에 따라 수능과 그럼 내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어떻게 개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2025 고교학점, 제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중요해진 국어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기존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받은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독서가 성적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되려면이라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중학생 친구들 편에서 전달드렸던 자료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한우리 중등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2025년 1월이 되면 한우리에서는 전체적으로 학년이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은 예비 중등 과정으로요, 문학 특강을 2개월 정도 진행을 한 후에 3월부터서는 이제 정규 논술 프로그램인 소크라테스로 변경이 될 거고요. 그래서 겨울 방학에는 항상 예비 중1 그리고 예비 중2 대상으로 국어 문법 특강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중2 대상으로는요, 이제 세계사 특강을 하게 되고요. 예비 중3 대상으로는 이제 한국사 특강이 예정되어 있고, 예비 고1 대상으로는 문학 특강이 또 따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과정은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설명에 참여하지 못하셨더라도 이제 변경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단톡방으로 공지 드릴 예정이니까 꼭 다시 한번 들으셨더라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2024년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027년도에는 전 학년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변동으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개정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큰 축을 살펴보면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이런 것으로 좀 추려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기 보시면 역량 강화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찌 보면은 지식 기반의 수업이었는데 수능조차도 좀 그랬었던 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얼마나 잘 적용하고 표현을 하는지 이러한 힘을 기르겠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행평가 비중을 더 늘려가고요. 이제 지필고사 같은 경우에도 오지선다형 객관식보다는 논서 수령 평가가 현재 40% 정도인데 이를 조금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고등학교 일선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겁을 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IB 평가 지침을 좀 활용하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돌고 있고, 그리고 사립에서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공교육에서는 이제 저희 제주시하고 대구시가 IB 학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IB 같은 경우에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해서요. 스위스 비영리 공적 교육재단이에요. 그래서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에서 이제 주관하는 시험이고요. 일정 점수를 도달하면 세계 어느 나라로 가든 대학에 진학을 해도 인정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한유리 중등 과정에서 2차 시가 항상 수업이 IB 에세이 쓰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토익토로 같은 경우에 이제 탐색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PPT를 좀 만들어서 발표해보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중에 필요에 따라 아이들에게 PPT나 영상을 만들어서 발표를 좀 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등, 중등 때 서술형, 논술형을 많이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매체 교육이 또 활성화될 것도 이제 보이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내년 3월부터서는 초등학교 3, 4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AI 디지털 교과서가 일부 교과에 한해서 도입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좀 난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부터 진행 중이었던 고교 학점제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전체 학년이 적용되는 시기가 현재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는 2025학년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총론을 보면 내신 평가 변화, 그리고 이제 개별화, 다양화, 어찌 보면 학력 수준을 이제 보장하겠다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그래서 1학년은 기존의 9등급에서 5등급제로 상대평가를 하겠다는 거고, 이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20점을 받든 30점을 받든 100점을 받든 똑같이 다 졸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192학점을 취득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고, 필수 과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이제 과목을 학생이 원하는 대로 시간표를 짜서 이제 대학처럼 이렇게 이제 수업을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그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로 대부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대학에서는 이 학과에서는 이걸 이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학과별로 이제 권장하는 과목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 중등 때 진로를 탐색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공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열을 좀 선택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고1 입학 전에 항상 이제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 고1 내신. 이고요. 그래서 중요성이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더 높아졌다 보니까 저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녀와 함께 진로 설정 준비하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동아리, 그리고 세트 이런 관리가 필요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선택 과목 선정함에 있어서 이제 진로를 선택하는 게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대학 학과나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에 입학처를 검색을 해보시면 학교별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 대학 홈페이지 학과 소개라든지 지금 보여드리는 어디가 사이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업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커리어넷입니다. 그래서 뭐 들어가 보시면 진로 심리 검사도 가능한데요. 항목별로 중등, 고등별 약 2, 30분 정도 소요되는 검사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크넷에 들어가도 직업 진로 이렇게 사이트에 직업별로 평균 연봉과 그리고 직업 전망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중1 같은 경우도 자유학기제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충분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같이 댁에서 챙겨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8 대입 개편안이 이제 어떻게 수능 내신 달라지는지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면은 크게 바뀐 이제 2028 대입 개편으로 많은 관심과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신에 도입되는 논서 수령 준비해야 하는지, 고등학교는 특목 자사고가 유리한지, 수능은 더 어려워지는지, 그럼 처음으로 시행된다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등등 많은 이제 문제들을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야 새로운 입시에 맞는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시의 첫 걸음은 대입 전형의 이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우선 다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의외로 자녀가 이제 입시생이 아니면 대학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듣기는 들어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입 전형을 그래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입 전형의 기본은 큰 축으로 나눈다면 수시와 정시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수시는 이제 9월에 전형이 시작되면서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고, 정시는 수능을 보고 들어가는 거라서 수능 11월에 보고 나서 12월에 전형이 시작되는데
이제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시가 학생부 교과라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논술로 나뉘게 되는데 학생부 교과라고 한다면 내신 성적 위주로 하는 거고 학생부 종합은 내신 성적과 함께 학생부 전체 학업 역량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제 세특이나 가장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논술 위주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 수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수시 2월 인원이 발생할 거예요. 6회를 지원했기 때문에 복수 합격을 했다거나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미충족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제 최종 정시 모집 인원이 설정이 되고 그 인원이 상승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시를 보고 수능을 치렀던 아이들이 이제 입시를 12월에 이제 전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최저 학력 기준을 학교마다, 대학마다 설정해 놓은 합격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 학교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좀 살펴본다면 전형별 이제 모집 인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수시가 토탈 %고요. 정시 %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거를 수시를 조금 쪼개서 본다 그러면 정시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재수생이 많기 때문에 정시가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들은 지금 재학생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수능 공부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재수시키지 않으려면 학생부 전형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교과 내신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제 앞으로는 학생부에 기입되는 진로 탐구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이런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수능 같은 제도에도 아무래도 이제 회의감을 느끼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무래도 대한민국 수능 제도가 세계화 교육과정 방안에 좀 맞지 않아서 이게 아이비 교육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혹은 또 수능을 최근에 이제 자료를 보면 수능을 만든 분조차도 객관식에 좀 벗어나 논소설형 그리고 신청 면접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한간에 한참 2028이 아이비를 비롯해서 논술형 수능 뭐 이러한 것들이 될 거다 가능성을 제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당분간 수능에는 넣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변해갈 수 있으니까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의 흐름, 이런 변화되는 부분들을 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의 핵심은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는 보시면 교과 성적, 그리고 비교과, 즉 학교 생활인데요. 그 중에서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불리는 세특입니다. 이것이 가장 좀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담당 교사별로요. 이제 그 담당 교사별로 500자를 이제 작성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독서 활동 상황을 조금 기재하는 칸이 사라져서 4가지만 지금은 이제 기재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책을 읽고 활동했던 것들이 기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서가 더욱더 좀 중요해졌는데요. 왜냐하면 독서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거나 뭐 토익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세특에 기입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세히 잘 기입이 되어 있으면 이제 특히 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에선 아무래도 교수님들은 독서 관련 항목을 평가하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독서를 어떻게 이 학생이 접근을 하고 있는지 활용하는지 판단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상 고등학교 들어가면 정말 독서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중등까지는 책을 많이 읽어두고 기록을 해두고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서평쓰기라든지 뭐 인상 깊은 구절이라든지 이런 걸 인용을 해서 나중에 쓸모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인데요. 근데 이제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이제 책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아이들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가면 더 앓는 소리를 할 것이고, 근데 이제 단호하게 말을 해본다면 다 핑계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좀 따끔하게 중간중간에 말을 해주는데요. 왜냐하면 남는 시간에 독서를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진짜 20분, 30분이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꾸준히 읽는 훈련을 하는 친구가 결과적으로는 국어 공부에서는 마지막에 갔을 때 승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제 중등이 된다면 스스로 매일 학원 가는 거 말고요. 혼자 스스로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는 그런 힘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정말 시간이 없는 이유가 내신 준비해야 되고 수행평가 준비해야 되고 수능 공부도 따로 해야 되고요.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책 읽을 시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 꺼냈을 수 있게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독서 이력을 중등 때 차곡차곡 쌓아서 꼭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 때 작성한 거는 빠르면 중등 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등 때 작성한 거는 고등 때 쓸모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완 하늘이 학생 같은 학생들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개별 노트를 만들어서 어휘도 정리하고 스스로 공부하게 하고 독서록도 쓰고 배경식도 작성을 하게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각자의 것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잘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항상 매주 수업이 끝나면 사인을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매주 아이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사춘기도 되고 또 단속 받는 거 싫어하고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좀 꺼려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공식적으로 선생님이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던데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해도 되고 아니면 몰래 한번 이렇게 한 번씩 들춰보세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한 번씩 그래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고 또 보시면서 또 이제 제가 필요한 거는 또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궁금하신 점은 그때그때 또 물어봐 주시면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달라지는 입시 무엇이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안 바뀌는 것이 있어요. 앞에 보신 것처럼 수시와 정시 큰 틀 안 바뀌고요. 그리고 수능에서 9등급제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평가, 국어하고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죠. 줄 세우기식. 그리고 이제 절대평가 점수로. 한국사는 50점 만점에 45점 이상이면 1등급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바뀌는 것이 있다면 바뀌는 것은 모든 학생이 똑같은 수능 과목으로 응시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고1까지는 수능을 볼 때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기게 돼요. 현재 중3 이하부터서는 선택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똑같은 시험지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국어, 수학은 공통 과목이다 플러스 이제 선택 과목을 있었는데 선택 과목이 다 같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제외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그리고 과학탐구 총 9개, 7개 중에서 하나씩 선택해서 2과목을 봤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에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수능 때 보겠다. 이렇게 지금 바뀐 거고요. 그리고 내신만 평가 방법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2028 개편안이기 때문에 2027년에 응시하는 수능생들, 즉 지금 현재 중3 친구들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요. 동일해진다라는 것에서 국어, 수학, 사회탐구, 공통 과목으로만 응시해서 선택 과목이 폐지된다라는 거고요. 통합사회 과학은 수능에서 첫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국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통 과목이 독서하고 문학이죠. 독서가 비문학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고전 소설, 현대 소설, 고전 시가, 현대시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문학 범주인 거고요. 현재 지금 아이들이 상위권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언매라고 불리는 언어와 매체 즉 문법입니다. 이것을 많이 선택을 했고 화작을 선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선택 유불리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좌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고 통합적으로 모두 다 보게 하겠다. 그래서 공통된 이름을 명을 좀 바꿔놓은 것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공계열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많이 선택을 한 것이 이제 미적분 기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과 계열들이 확률 통계였고 이것이 또 등락을 가르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차지했다 보니 이것을 지금 기존 문과 수준의 수학 범위만 수능을 출제하겠다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수원 수투가 이 여기서 보이는 대수 미적분 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만 보겠다. 이렇게 지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수능 이제 국어와 수학 그리고 이제 영어, 한국사, 국어와 수학은 이제 보면은 이 상대평가 9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어와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평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이게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전체 다 보게 되고 상대평가 9등급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된 거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이 된다면 기존의 9등급제에서는 4%가 1등급이었고요. 7%가 2등급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변경된 5등급제에는 아무래도
1, 2등급 후반까지 또 다 1등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신에서 1,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다 보니 이제 중상위권의 치열한 내신 경쟁이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신 변별력이 저하가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에서는 내신 비중을 축소 예상이 된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신은 절대 무시 못하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궁금증들이 이제 대표적인 궁금증에 대한 답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5등급제가 되면 내신의 중요성이 떨어지는지라는 질문 앞서서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내신은 정말 중요해요.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는 맞지만 한 과목이라도 2등급을 받으면요, 상위권 대학의 수시에서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내신은 정말 더 중요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등급제는 완화됐으나 더 중요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가 중요해 보이는데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건데요. 아직은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수행평가, 선생님이 직접 작성하는 세트 더욱더 중요해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도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져서 상위권 대학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더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수시도 수능의 영향이 커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시 모집에서는 여전히 수능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만 대학별로 상위권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추가적으로 논술이라든지 면접이나 이러한 다양한 전형도 검토할 가능성은 다분해 보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중요해지는 국어의 파트를 본다면 대입의 국어 1, 2등급 받기 가장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이제 이 앞부분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수행평가와 세트이라고 한다면 수행평가가 현재 내신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자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어떠한 수행평가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러한 수행평가를 과정을 선생님들께서는 세트에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가지고 쭉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 수행평가 그리고 세특을 포기한다는 건 수시 전형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신에서는 논술 수령 평가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고 문항에도 보면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이제 최대 오지선 나형을 탈피해라, 지양한다라는 것들이 계속 포인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신에서도 논술 수령 평가를 어찌 보면 최대 100%까지 늘어난다라고 지금 이제 학교마다 다르겠으나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일선에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일부 서울에서는 전체적으로 중등 시험에도 내신 시험을 볼 때 오지선 다형이 전혀 없고 다 서술형 평가로만 진행이 되는 학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술형과 논술형이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서술형은 지식이나 개념 그리고 원리 의견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는 문항들을 묻는 거라서 간단하게 핵심 키워드 넣어서 문장 구성 요소에 맞게만 쓰면 되는 게 서술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논술형이 무엇이냐, 거기에 더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생각이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그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조직해서 이제 작성하는 문항들, 이것을 요구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중등에서 저희가 수업을 할 때마다 항상 글쓰기를 쓸 때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쓰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훈련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 첫 등장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과학의 세부 과목을 일부만 살펴보신다면요. 사회에서는 생활윤리, 사회문화, 한국지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에서는 물화생지 모든 것이 이제 기본에 깊이는 조금 덜하겠으나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방대하게 다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즉 선택하기 전에 듣는 기초학문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수능에까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시면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폭넓은 배경 지식과 토익 토론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렇게 본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요. 중학교 3학년까지 배웠던 과정의 기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올라가기 전에 마무리되기 전에 혹은 현행에서도 사회교과와 과학교과서를 정말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고등학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어찌 보면 예습을 하고 올라가는 거라서 문제가 없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대입 변화의 핵심을 네 가지로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해지는 국어, 그리고 수시, 내신에선 소논술형 평가 확대, 그리고 이제 수능에 첫 등장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측면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밑에 보시면 전 영역에서 국어적 소양이라고 한다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죠. 거기에 플러스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요한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좀 사실적인 밑에 좀 살펴보시면 국어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이 수준을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과 달리 학년에 요구되는 수준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초등, 중등 때 또 중등에서 고등 넘어갈 때 수준 높은 어휘나 이런 지문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뒤늦게 국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회나 과학도 초등 때부터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휘 공부들, 뭐 EBS의 어휘 공부 그런 교재도 많고 하니까 그런 어휘를 공부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언어의 특징이라고 했던 듣고 말하기 읽기 쓰는 거. 이것이 발달 과정에 맞게 어휘력과 표현력이 급성장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초등 시기 때 이런 것들도 놓치게 되면 쭉 중등 올라가고 고등 갈 때 이미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방대한 양을 이제 흡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극복하기 어려운 과목이 그래서 국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과목의 영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습은 문제를 읽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답을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게 즉 국어가 이제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뭐 영어의 요약, 중심 문장 찾기 이런 유형에도 마찬가지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면 사회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국어 과목을 잘하면 결과적으로는 방금 보신 것처럼 뭐 다른 과목에도 학습을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문학, 그리고 독서에서는 비문학 파트 되는 것들, 그리고 화법은, 그 다음에 언어는 문법, 그리고 작문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쭉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일부 지문을 좀 넣어냈는데요. 수능을 정리를 하자면 주어진 시간은 80분입니다. 1교시고요. 그래서 45문항을 80분 안에 풀어내야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지문과 추가 보기 자료까지 꼼꼼하게 읽고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국어의 지문이 평균 이제 1,800자에서 2,000자 가량으로 이제 상위권은 온고지 대여섯 매 분량의 글을요 1분 안에 읽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추론적 능력을까지 발휘를 하는 건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이면에 담겨 있는 추론적 능력을 발휘하는 문제들을 내는 게 수능의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읽은 글의 내용을 그림이나 뭐 기호, 표현하면서 글에 명확히 나오지 않는 의미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처음 본 지문을 한 번만 읽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을 보는 자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국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무작정 많이 읽는다고 또는 문제 유형을 많이 접한다고 아닙니다. 국어를 잘하려면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 스며들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들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읽기 호흡이 점점 길어질 수 있도록 글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나아가선 글을 정확히 이해하고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읽은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한 편의 글로 작성을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학교 교과에서 공부를 할 때도 노트 정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 중등 때 제대로 된 읽기 훈련을 함으로써 자기도 모른 사이에 독해력과 추론력을 쌓아온 학생들이 결국 국어를 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로 넘어가 볼게요. 이분은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독서가 성적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되려면 이라는 파트입니다. 여기 앞에 좀 한번 질문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거는 화제가 됐던 2025학년도 모 과학고 입학시험 문제입니다. 2교시였는데요. 50문제 중에서 이제 50분의 시간을 주어지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논제가 과학의 발전은 인류 행복을 보장하는가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논제에 접근하기 위한 세부 질문을 12개를 만들어 쓰고 그 근거를 서술하기.
무려 20점이나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고 입학 시험이라고 하면 되게 우리는 이제 수학, 과학 지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글쓰기, 즉 융합 논술이라고 하죠. 이것이 문항이 출제돼가지고 상당수 수험생들을 당황케 했던 사례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기계적인 문제풀이 대신에 필요한 준비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이제 이거 좀 살펴보시면 정말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서 나눠주는 자료를 혹은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린트물을 되게 친절하게 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빈칸만 톡톡톡 채워 넣어서 넣어가지고 쓰게끔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채워가지고 써가지고 서술하면 수행평가로 점수를 주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학교에서도 이제 수행평가를 최대한 아이들에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끔 혹은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걸 본다면 이렇게 프린트물이나 문제집이나 이런 게 너무 친절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좀 제대로 스스로 읽을 수 있게끔 아무것도 없는 글을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좀 정리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합적인 능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좀 적혀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 아이들이 대비해야 하는 것들은 그런 입시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 단기간에 할 수 없고요. 반드시 밑바탕엔 독서와 글쓰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입시를 차치하고라도 책 읽기의 중요성, 정말 효과성 두말하면 잔소리긴 한데, 그리고 독서가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영어 수학학원 하기 바쁘지, 또 문제 하나 더 푸는 시간 더 확보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또는 솔직히 책 안 읽어도 좋은 대학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도 의문도 가질 수 있지. 또 독서 학원에 가서 읽게 하니까 문제 없겠죠?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밀려서 책 읽기를 소홀히 하거나 혹은 책을 읽지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거나 그러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가 성적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되려면 독서를 바라보는 학부모님의 진짜 속마음을 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책을 잘 읽었으면 많이 읽었으면 하는 이유가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어찌 보면 공부를 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가 가장 근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마음을 인정하면 문제는 심플해지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많이 읽는 게 정답이 아니고요. 그렇다 보면 실속이 없는 일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몇백, 몇천 권의 책을 읽어도 줄거리만 따라서 가는 독서는 그저 빈 수레일 뿐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핵심은 책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었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것이 되는 읽기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뇌를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글 속에 담긴 저자의 생각과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는 것,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내 것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 기억에 저장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학습 시 필요할 때 머릿속에서 지식을 꺼내쓸 수 있게 하는 것, 이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머님들 여기 글을 한번 보이시면 속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읽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이러한 키워드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다 보니까 쉽게 다 이해를 하면서 머릿속에 다 떠올리면서 글을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 단어 하나하나를 몰랐을 때 그냥 글을 읽게 된다면 뇌를 멈추고 입속으로만 읽어요. 친일파들은 상투를 자르는 단발령 뭐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가짜 읽기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럼 뇌를 움직이면서 읽는 방법은 이겁니다. 아, 친일파는 당시 일본과 친했던 사람들 말하는 거지? 사극 드라마에서 많이 본 적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백성들은 왜 반발했을까? 단발령? 그래. 조선은 유교 국가였으니까 그런 것을 거부하는,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쭉 머릿속에 입력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읽는 과정. 이게 진짜 읽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짜 읽기가 아니라 진짜 읽기를 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독서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건 누가 대신 해줄 수 없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심층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늘이 와서 글쓰기나 말하거나 이런 독후 활동을 다면적으로 하면서 아이들 같이 논리적 내면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읽은 후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독서가 학습에서 이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이래야 독서가 의미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이제 복제인간은 가능할까라는 책을 읽고 했던 활동들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문제 탐석, 주제 확장, 말하기 조건에 맞는 글쓰기 이런 포인트대로 좀 했던 것을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습득한 지식을 나만의 말로 좀 말하고 쓰고 이렇게 비로소 그래야 이제 완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만드는 한 끝은 쓰기와 말하기라고 축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좀 바로 이어서 이제 중등 과정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이제 간담회 자료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한두 시간 해도 부족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넘겨드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자료 살펴보시고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따로 또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첫 번째 상황입니다. 미래 교육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선 친구들이 지금 이제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내년에 이제 이렇게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3, 4학년 과정으로 일부 과목에 도입이 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면 아이들이 그냥 듣고 외우고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은 대화형 AI, 챗 GPT에게 더 많이 시키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심지어 현재 사교육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을 수업을 진행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챗 GPT가 모두 만들어주면 우리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뭘 하게 될까요? 이런 걸 좀 살펴본다면 어, 어찌 보면은 그냥 AI가 다 해주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더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AI를 어떤 AI를 사용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AI를 사용하는지가 중요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2023 디지털 교육 백서에 따르면요. 교육을 할 때 디지털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도 긴 시간 사용하는 것도 학습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 연구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살펴본다 그러면 디지털 기기를 그냥 올리하게만 둘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시대라고 최첨단 기기로만 학습시킬 수도 없는 노릇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양손잡이 읽기 뇌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리언 울프라는 지금 현재 밑에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디지털 읽기 능력과 인쇄물 읽기 능력을 동시에 키워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인쇄물과 디지털 자료를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뇌에 어찌 보면 이제 양손잡이 읽기 뇌라고 이제 일명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양손잡이 읽기 뇌를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교육은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그러한 능력, 그리고 의문을 품고 비판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재 학교에서는 이러한 준비를 시켜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미래 수명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인데 그 기간 동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소통하는 거, 그리고 협업하는 거, 그리고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창의적으로 사고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AI에게 이제 끌려다니는 학습이 아니라 AI를 철저하게 아이들이 이제 도구로 활용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6C 능력을 지금 한우리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C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역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인성,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협업 능력, 융합적 사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6C라고 합니다. 이게 미래 인재 역량이게 되는 것이고요.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융합적 사고력, 그리고 협업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인성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자면 중고등학교의 교과 과정과 방향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당장 아이들 눈앞에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 앞부분에서 거의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지만 이제 주도성, 협력성, 창의성 더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개정 주요 방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공부 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적성과 미래에 대한 탐색 및 즐거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거다. 그래서 자유학기, 모든 학생의 학습기회 보장. 그래서 농어촌이나 이러한 결손을 다 예방하는 온라인 활용을 더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진로 연계 교육 아래 보시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그리고 이제 진로 연계 교육도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은 학교마다 1학기 내지는 2학기 동안 이제 참여형 수업과 가정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는데 이제 소환동 인방에는 거의 대부분 1학기 때 시험을 보지 않고 2학기 때부터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 과정에서 자유학기제 때 많은 1학년 때 거는 안 들어가지만 3학년 2학기 때는 진로 연계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진로를 중심적으로 탐색하고 고등학교를 대비하기 위함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쳐야 되고 뭐 평가도 내신에 반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놓치기 십상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교과 과정에서 조금 더 바꿔가는 과정에서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로 또 바뀌었으니 좀 변화될 추세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학교 이제 교과목 편제의 상황을 보시면 단일 교과목으로는 이제 여기 밑에는 다른 교과가 다 같이 들어간 거다 보니까 단일 교과목으로는 실수가 가장 많이 배정되어 있는 게 국어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을 키우는데 상당한 힘을 쏟아야 하는 게 국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도 매학기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앞서서 살펴보셨는데 이런 과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고 해당 평가는 A, B, C, D, E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학점을 이수하게 되는데 E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수가 되게 되는 거고요. 미이수가 되면 이제 대학교 F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졸업 기준 학점이 192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래서 이제 학생들이 과목을 신청해서 듣는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수강합니다. 그래서 시험도 석차를 매기 전에 기존 방식 평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2학년부터 이렇게 선택 과목을 수강해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예전 같으면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었을 문제가 이렇게 보시면 구술 내지 서술로 출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모르면 찍을 수라도 있는데 운이 좋으면 몰라도 맞출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실력이 아닌 거라서 나중에 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만 구술과 서술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이나 글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요행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결합되어야 좋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는 또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고교학점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진로를 미리 탐색하고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진로를 고려해서 수업 과목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대입 때 이제 계열과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 연계성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대입에 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런 진로를 부모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좀 설정을 해놓고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한다고 또 해서 마냥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은 현재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 수업들을 잠시 살펴보시면 영미 문학 읽기, 뭐 비밀 독서단, 뭐 여러 가지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의 형태가 많고요. 스스로 이제 수업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그런 사고력을 요하는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궁극적인 이유는 한 개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찌 보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명문대학이나 뭐 취업에 도움이 되는 대학을 보내기 위해 중고등학교의 교육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제일 걱정하고 궁금해하실 대학 입시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의 교재를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앞부분에서 설명을
제가 다 했던 부분들이라 가볍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문제 유형을 좀 살펴보신다면 사실적 이해 부분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또 추론적인 이해력, 비판적인 이해력 이런 문항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공통 과목인 독서와 문학 문제를 모두 분석해서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잠시 눈으로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도 추론적 이해와 비판적 이해는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 보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국어 만점자 비율이 0.014%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수학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으로 유명한데 수학은 국어에 비하면 만점자가 10배가 많은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소고득점을 받는 학생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국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국어는 진짜 단기간에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더 한번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수능 국어의 두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 국어 전문 강사들이 입을 모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국어 역시 그 비결은 문해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어가며 키워가는 문해력, 느리지만 가장 빠른 국어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해력과 국어, 그래서 한유리가 이제 30년이 넘게 이제 넘사벽으로 잘해온 일이거든요. 30년 전부터 한유리가 수능 국어까지 책임을 진다라고 지금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 입시 정책이 이제 수능 몇 달 전에 갑자기 바뀌는 그런 경험으로 당황을 하셨을 텐데 올해도 또 그렇고 이제 계속 그럴 테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보시면 밑에도 보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읽기만 하는 능력이 아니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해서 쓰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되는 그 기사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육정책과 입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라고 한다면 제목만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실전에 돌입한 이후 연습하는 오를 범하지 말자예요. 네. 그래서 실전은 언제부터일까라고 보면은 고등학교 생기부 기록부터가 실전입니다. 그렇다면 연습은 언제 해야 되겠어요? 중학교 때입니다. 실전에 대비한 연습이 시작해야 되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중학교 자유학기제, 결국 자신의 진로 탐색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자신의 진로 맞춰서 학업 설계해야 되는 거고요.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게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가 뚜렷해야 고등학교 선택 과목, 대학 계열 연계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미리미리 진로를 고민을 탐색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에 힘을 기울여야 해요. 그것은 독서겠죠. 그래서 토론도 잘해야 되고요. 글도 잘 써야 되고 말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앞에 교육과정과 입시 정책을 쭉 한번 살펴보면 이해하기, 추론하기, 비판하기, 더 나아가 토론, 글쓰기, 말하기 모두 잘하는 아이로 준비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필요한 능력인 건 알겠는데 정말 마음이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한유리 수업에서는 어찌 보면은 120% 준비시켜드린다라고 좀 말을 해줄 수 있겠는데요. 이제 34년 동안 토론하고 글쓰고 잘 쓰는 사고력 있는 아이들을 키워오기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지금부터서는 중등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방학 때 특강 진행되는 것들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프로그램입니다. 한유리 중학교 프로그램은요.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더 리더이나 내년에는 더 리더가 다시 빠지고 소크라테스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달 한 달에 이제 4회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수업 시간은 2시간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소크라테스 고등 소크라테스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 1차 시는요 단편 소설과 만나는 독해예요. 그래서 단편 소설이라고 한다면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대입과 관련된 그러한 문항으로 고등학교 내신이라든지 수능에 출제되는 그러한 단편들을 특히 중3이 올라가면 그런 작품들을 더 많이 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글쓰기는 800자 원고지의 독서 감상문 초점에 맞는 논제에 맞는 독서 감상문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는 앞서 설명드렸던 국제 바칼로레아 IB 독서 논술인데요. 이것을 선정을 할 때 문학을 하거나 비문학을 하거나 책을 선정을 하게 될 것이고 논제를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논제에 맞게 조건에 맞게 스스로의 1000자에서 1400자의 에세이 쓰기를 하는 게 2차 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시는 계열로 통하는 독서 논술이에요. 이것이 아이들이 진로를 탐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계열별로 독서를 1학년도, 2학년도, 3학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개월씩 묶었을 때 그러한
파트가 예를 들어서 예술 계열이다, 뭐 과학 계열이다, 인문 계열이다, 철학 계열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 파트별로 묶었을 때 필독서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아이들이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서 나중에 진로가 이런 계열이다라고 정확하게 좀 설정이 되었을 때 그 파트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책을 저술했던 교수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걸 찾아서 나중에 진로를 설계할 때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차시는 토익 토론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에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시의성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그런 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이것이 비문학 훈련도 돼요.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 안에 체크를 하면서 찬반 논리를 그 안에서 찾아내면서 아이들이 개요도 작성을 하고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 넘어가서 고등이 되면 1차 시가 이제 단편이 감상과 공감이 들어가서 이 부분에 이제 수능형 기출 문제를 경험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2차 시가 시사 미디어 리터러시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시는 계열과 독서 그리고 교양입니다. 그래서 계열 전공 적합성 면접을 대비하는 것은 구술 면접이라든지 이런 면접들을 계속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4차 시는 논구술 훈련 실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논술고사나 구술고사의 기초를 쌓고요. 기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고등 과정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정말 이 좋은 고등 과정이 사실 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좀 안타깝기는 해요. 보통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중학교 3학년에서 1, 2학년 겨울방학까지 하고 이제 3학년이 3월이 돼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거의 이제 졸업을 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특강 과정입니다. 중학교 이제 예비 중등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소통과 교감이에요. 이것이 문학 특강일 것인데 지금 현재 중학 6학년 친구들이 1월과 2월에는 2개월 동안 이렇게 중앙 문학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구종이잖아요. 학교마다 다르고 근데 이 주변에는 거의 대부분 뭐 하나중 그리고 장덕중, 성덕중 뭐 이쪽 그 주변 근방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미래행 교과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수한중은 이제 비상 교과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 교과서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학교마다 수록된 작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작품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학교에서 내신 볼 때 내 교과서 반드시 봐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다른 작품들도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를 봐야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요즘 학교 추세도 중학교 선생님들도 시험을 내신해서 출제할 때 다른 교과서에 수록된 그 파트로 다른 작품들을 넣어가지고 내신에 문제를 내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그냥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묶어서 8차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300자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원고지 작성하기 이게 포인트예요. 이것을 소수로 좀 훈련하는 게 1, 2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 문맥 잡히기라고 해서 중3 겨울방학이라서 이제 현재 중3 친구들이 1월과 2월에 진행이 될 건데요. 이것은 이제 쭉 근현대 소설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라서 문학사적인 역사를 쭉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실전 논술 유형을 습득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이제 한국 사람인데요. 현재 중3에 해당합니다. 중3 친구들이 중2에 해당합니다. 중2 친구들이 이제 내년에 중3이 될 건데 그때 되면 학교에서는 역사 2에서 이제 한국사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등 역사 특강인데요. 여기에 이제 참고대로 이제 이 필독서로 수록된 것은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추천하는 필독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수업을 8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아이들에게 조금 더 풀어서 내신과 같이 보기 위해서 12차시로 구성해서 방학 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소통과 교감입니다. 그래서 교재가 필독서와 교재가 있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노트 정리할 수 있게끔 제가 노트로 다 만들어줄 거예요. 서술형 평가도 이렇게 쓰는 것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예비 올라갈 때 현재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경우에 문법 특강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국어 문법 같은 경우에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배우는 모든 문법의 기초를 모두 다 정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는 것은 방학 때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졸업을 하거나 방학을 한 이후부터 주 2회씩 2시간씩 해서 총 10차시로 배정을 해서 문법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계사 특강입니다. 세계사는 현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에 해당하는 거고요. 2학년에서 이제 역사 1은 세계사죠.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1월부터 9월까지 세계사를 쭉 4차시 중에 한 번씩 끌고 왔거든요. 그것을 통사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 이것을 그때 시키지 않고 2학년 올라가기 전 접기에 이것을 지금 시켜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12차시 과정이기 때문에 주 2회 과정으로 2시간씩 방학 때 활용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한국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요 교재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미술사도 같이 살펴보면서 수업이 들어갈 거고, 다만 이 책을 활용하지만 추가적으로 부교재를 사용해서 12차시로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이러한 특강들은 각 학년에 맞게끔 제가 자세하게 풀어서 각 이제 단톡방에다가 개별적으로 공지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중3 친구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문학 특강도 있지만 고등 때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제 개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등 문학을 1년 동안 끌고 가는 과정을 새롭게 또 개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는 겁니다. 그것을 12개월 과정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런 책들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권을 제대로 사주 관원에서 읽고 이해하는, 그래서 1차시는 문학의 갈래나 원리, 개념, 학습하고 이런 기초 같은 거 다지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 소설의 인물 등등 이런 것들을 원리, 고전시가 개념들 정리를 할 거고 2, 3차시는 이제 분석 감상을 하는 거고 4차시가 이제 대인 논술 구술 이런 고사들을 이제 빈출 주제를 학습하고 기출문제 해결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또 예정되어 있는 게 사회탐구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3 친구들이 고1 올라갈 때 이제 사회탐구도 1년 과정으로 또 개편이 돼서 지금 거의 만들어져 있고 곧 출시될 예정이라는 거 참고로 설명해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쭉 한우리가 매주 아이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주차부터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 이렇게 망라하고 내용과 과정이 이제 망라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주차에 단편 읽고 줄거리 따져보면서 깊이 있게 내용을 살펴보고 그런 감정이나 태도도 추론해보고 그런 비판적 관점 세우고 독서 감상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2주차도 필독서로 배경 쌓기 하면서 핵심 개념, 중심 내용 이해하면서 그리고 이제 인물 상황, 감정 분석, 자료 토대로 주요 의미 추론하며 주제 의미 실제적으로 맥락에서 작가의 관점을 살펴본다면 그걸 비판적으로 이해하는지까지 평가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제 탐구 부분에서 이제 질문의 논제에 맞게 IB, 에세이 쓰는 이런 수순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3주차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1차시 필독서를 읽고 오면 교과 연계되는 책이다 보니 배경 지식 쌓으면서 주제 중심 내용 정리하고 자료 분석하고 추론하면서 사회적 역할 그리고 관계 비판적 이해 이런 나만의 관점 세우는 거 그리고 제시문 분석 새로운 사례 대안책 이러한 서술형 평가 그리고 4주차는 이렇게 이제 배경 지식 쌓고 찬반 근거 이런 미디어 자료 분석하고 비판적인 관점을 세워서 토론한 후에 마지막으로 구술 평가까지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매주차 과정을 모형화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수업은요, 지식을 습득하고 사실적 이해를 한 후에 분석과 연결을 통해서 추론적으로 사고를 하고요. 그리고 정보를 종합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적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창의적 사고를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력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교재에 실어 두었는데 자세하게 간단하게 교재를 넘겨가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독후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초점 조건들입니다. 이 조건에 맞게 800자 이상 홍보지 쓰시오. 이렇게 1차식 글쓰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을 줄글이 아니고 저는 무조건 홍보지에 쓰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IBSA도 마찬가지 이런 논지예요. 예를 들면 스포츠로 만나는 지리 지금 현재 중3 친구들이 2학년 때 했던 책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 내용을 참고로 지리와 인간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논제예요. 그래서 이런 IBSA 논제에 따라서 천자에서 1400자까지 그래서 자기 점검을 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고 다 하고 나서 스스로 메타인지를 키우는 과정이 IBSA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시면 아이들 수행평가에 준비할 수 있게끔 다양한 글쓰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중3 때
그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전공할 개혁을 탐색할 수 있게끔 주차해서 살펴보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고, 기출 문제, 논제 같은 것도 대학별로 있는 것들을 보면서 구술, 논술, 면접을 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쭉 끌고 왔는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2024년에 초등 1학년부터 그리고 중3까지 매주 읽었던 책을 쭉 12개월 동안 읽었던 책들을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매달 한우리는 같은 학년, 다른 학년마다 다 다르게 작년과 올해 또 다르게 다른 책을 선정을 해서 책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생에 맞는 거, 주제에 맞는 거 이런 것들을 연구진이 다 포진되어서 개별적으로 아이들 특성에 맞게끔 선택을 해서 책을 수업을 하고 있는 전문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Y형 인재 만들기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독서 수업은요, 단지 읽고 퀴즈 풀고 독후감을 쓰는 그런 틀에 박힌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뇌의 전반적인 영역을 모두 활용하는 고차원적인 사고 활동이죠. 그리고 이제 한우리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교육을 실천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단순 독서 교육을 뛰어넘어서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올바른 교육을 선도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저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보면 이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리터러시라고 딱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기존에는 2015에는 그냥 읽고 이해하는 걸로 끝났다면 2022 과정은 리터러시라고 해서 읽고 쓸 줄 아는 능력까지 라는 것을 좀 명심해 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하고 비판적인 관점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언어로 재표현하고 이런 고도의 사고력 과정이 거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글쓰기,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의 비중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우리 수업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띠느냐 그런 환경에 따라서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아무래도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기에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아이들이 조금은 힘들어하고 버거워해도 어머님들이 중심을 잡고 항상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할 때 수업도 충실히 준비를 하지만 아이들의 그 정서적인 것을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수업을 중등 친구들은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좀 아이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좀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그럴 때도 괜찮아 하면 돼 좀 잘할 수 있어 이런 말도 해주면서 같이 공부해 가면서 좀 이끌어 주시면, 그리고 어머님들도 같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입뿐만 아니라 인재에도 선발 과정에도 문해력이 기반이 되는 그런 인재들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독서를 준비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학부모님들의 사명인 거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책을 좀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읽은 책이 공부가 되는, 그리고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와 그리고 쓴소리와 함께 이제 긴장감도 유발을 하면서 아이들 열심히 지도할 거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들도 있으시면 항상 언제든 저는 열려 있으니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찾아주시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우리 광고 영상을 한 번 더 시청하고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학원, 영어 수학만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논술, 서술 비중이 점점 커지는 요즘엔 한우리부터 챙기셔야죠. 읽고 쓰는 게 안 되면 어떤 공부도 안 되니까. 정확히 읽고 직접 토론하고 논리적인 글을 쓰는 한우리가 바로 영순이 공부법. 한우리 독서 토론 논술. 이제 한우리 안 하면 공부 큰일 나요. 이상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